축구 안 봤어? 전반만 봤어. 너 봤어? 안 봤어. 아씨, 나 어제 축구 10분 보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겠다 하고 10분 보고 벌써 끝났는데 졌다 하고 나 잘못했어. 전반전 10분 보는데 와 진짜 아니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오늘 게임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자자 밀손도 시간하겠다 하고 내가 잤다니까. 에이. 오늘 적분이 들어갑니다. 적분이. 학교에서 잤어? 네. 왜? 네? 학교에서 일찍 안 끝났어? 9시에 끝났어요. 그치? 근데 왜 학교에서 잤어? 학교에 있었어 계속? 네. 그래? 여기 와서 자지 그랬어. 네. 어? 가은이도? 가은이도 같이 잤어? 네. 응? 자, 거기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적분이 들어가는데 적분이 아마 미분보다 초반에가 중후반도 마찬가지야. 계산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 자체가. 오늘 아마 이 책이 끝날 거예요. 알겠죠? 자, 어디 한번 보냐면 부등식과 미분, 방정식과 미분을 했으니까 부등식과 미분이어서 오늘 부등식에서 자 다음에 좀 이따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풀 때 주의할 문제가 104번에 2번하고 105번에 2번 그 두 문제는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104번에 2번과 105번에 2번 104번에 2번과 105번에 2번 105번에 2번이었나? 그럼 106번에 2번. 아, 내가 미쳤어. 104번에 2번과 106번에 2번. 그치? 아, 뭐하다. 어디 나 일찍 잘못돼. 운전하고 오는데 한 학생이 깨워달라고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음성사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해서 내가 10번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거든. 아직까지 안 나네. 자, 거기 한번 가봅시다. 오늘 신영이는 뭔 일 있어? 아니요. 일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민서같이 오늘 노골적으로 빠져버리잖아. 친구들 놀러 간다고. 하루 놀고 싶다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하더라. 자, 거기 한번 가보자. 자, 부등식과 미분인데 부등식과 미분도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와 미분에서도 최대 최소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방정식과 미분, 방정식의 실근액에서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3차 방정식이 아니어서 방정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절편으로 풀고 부등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1, 2차 부등식이나 교과 과정에 빠졌지만 고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 다 아니기 때문에 부등식도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4번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그래프를 가지고 다 해결해 내야 한다는 거야.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자, x 곱하기 lnx 이 식의 값이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 x의 범위가 양수의 범위에서 자,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 달래. 그래서 부등식으로서는 이 증명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그래프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모든 항을 제가 좌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자,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식을
뭐라고 y라고 놓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자, 이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의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내가 미분을 한다면 자,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lnx 그리고 앞에 거 접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뒤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를 정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lnx가 나온다. 그러면 도함수의 값 자체가 0 되는 점을 찾으면 그때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x가 만약에 1인데 그래프의 값 자체가 극대 위로 몰록이 되면 항상 성립할 수가 없죠. 예상을 한다면 아래로 몰록이라는 걸 알아. 알았지? 그래서 대충 제가 아래로 몰록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요. 자, 그때 x가 1이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자, x가 만약에 1을 가지면 0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y의 값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x가 1이었을 때 모양의 형태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y의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값 자체는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래서 부등식과의 증명은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해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중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이해를 잘 해줘야 해. 2번 문제하고 6번의 2번 문제가.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또 증명하여라. 자, sin x가 x-x의 제곱보다 자,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라는 이야기야.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오늘 들어가면 7강, 8강, 9강 적분 나와. 이 적분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 만약에 미분 풀 때 한 문제가 만약에 10초 걸렸다면 적분은 한 20초 걸려요. 20초. 계산이 더 많이 걸려요. 자, sin x가 x-x의 제곱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자, 누구니? 자, 그래서 얘를 내가 넘기면은 자,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이 양수임을 증명하여라.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좌변에 있는 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y가 항상 양수가 됨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조금 잘 봐보세요. 자, 그래서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자, 그래프를 어차피 그려야 하니까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했더니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x가 돼서 도함수의 값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1번 문제와 같이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아서 극대인가 극성인가 추정해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자, 2번 문제는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아서 배형을 그리려고 봤더니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 자, 그럼 도함수의 값 자체가 0 되는 점이 안 나오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극대극소가 되고 어디에서 증가가 되고 어디에서 감소가 되는지 추정을 해야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추정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미분을 한다면 마이너스 얼마냐면 sin x에 플러스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 도함수도 0 되는 점이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도함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된다? 양수였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어디 쪽으로 넘어가냐면, 자, 수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2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제가 설명해 준 것은 f의 x, f의 도함수로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걸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도함수의 값 자체가 양수이면, 도함수가 양수이면, 함수 fx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말든 이해되나? 도함수가 양수이면 fx는 증가함수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봐봐. 도함수가 양수면 fx가 증가함수라는 이야기는 fx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같이 커지는 거야. 증가함수니까. 말씀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함수가 양수면 fx는 증가함수다. 그러면 한 번 더 미분을 때려주면 여기도 같이 미분이 때려져서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면 f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는 증가함수만을 따졌다면 fx가 증가함수였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자, 한번 봐보자.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본다면 이거 fx야.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것도 증가함수가 됩니다. 맞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이건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나?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볼 거야. 접선을 만약에 그은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접선이 그어지면 계속 기울기가 작아져 버리죠. 그죠? 이건 도함수가 감소함수예요. 알겠지? fx는 둘 다 증가함수인데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는 내가 만약에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가함수고 얘도 증가함수인데 이건 도함수의 부호가 계속 작아져 가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이 그래프는 접선을 그으면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져가니까 얘는 도함수가 증가함수의 그래프야. 알았지? 그래서 자,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는 말은 일계 도함수의 부호인 도함수의 값은 증가함수가 돼야 한다.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연두색의 그래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원이는 말씀 이해돼? 그 다음에 우리 신영이 말씀, 가온아 말씀 이해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양수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집어넣냐면 x 대신에 경계값 0을 기준 잡아서 해야 하니까 경계값을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 겁니다. 자, 경계값 x에다 0 집어넣으면 sin 0은 0, 0, 0이니까 아,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고 있구나.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증가의 형태를 띠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나가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야 하냐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요런 그래프가 아니라 요렇게 그래프가 돼서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x가 0에서 0보다 크다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단지 원래 그래프는 얘인데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다의 범위가 돼서 여기를 빵꾸를 딱 내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항상 x가 양수였을 때
요 그래프의 y가 항상 양수가 돼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번 문제는 일계도함수의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였지만 2번 문제는 뭐가 되면 일계도함수의 값 가지고 안 돼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몇 번 문제를 한번 보냐면, 자, 106번에 2번 문제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가 만약에 양수의 범위에서 x 마이너스 얼마? 2에 그 다음에 2의 x선 플러스 x 플러스 2가 양수임을 또 증명해야 해. 자, 이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자, 왼쪽에 있는 식을 y라고 놓고 또 그래프를 그리고 갈 겁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식을 다시 미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변에 있는 이 식을 미분을 해보니까 2의 x선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계도함수의 부호가 0 되는 점이 또 안 나와.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을 또 합니다. 자, 미분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의 x선 곱하기 얼마? x. 얘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자,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겁니다.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 되는데 그때 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게 내가 그렸던 그래프가 이쪽의 그래프인지 이쪽의 그래프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경계값을 한번 우리가 대충 추정해 나가보는 겁니다. 이제 일어났어? 왜 이렇게 모음으로 해놨어? 빨리 달려. 알았지? 한 시간 반만 했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얼마? 1이니까 의미 없고 0 집어넣으면 0, 0,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0이어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추정해 나가서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래프하고 똑같이 모양의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서 이 식의 값은 이렇게 y값 자체가 노란색 값이 항상 양수가 돼서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이계도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추정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자,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자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고 실제 문제들은 부등식의 증명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실제적으로 부등식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거기에 있는 7번, 8번, 9번의 형태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7, 8, 9에 대한 내용은 꼭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2의 x선 그 다음에 2의 x승이 2x 플러스 얼마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약에 만족하려면 이때 k의 값은 얼마의 값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야. 자,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인데 전제 조건은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만약에 부등식을 풀 때는 너희들 취향이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든가 2의 x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든가 아니면 미지수의 값을 남겨놓고 자, 이 그래프의 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든가 알았지? 만약에 이렇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요 그래프의 극소값이 만약에 1 나왔다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치? 요렇게 됐다면 이거의 극소값이나 범위에서 항상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것도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제가 또 한 번 미분을 하면 자, 미분을 하면 2의 x승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자, 도함수의 값 자체가 0 되는 점이 x의 값이 ln2가 나옵니다. 자, ln2가 되면 자, ln2는 뭐가 되냐면 1보다 작은 수야. 왜냐면 미수의 값 자체가 극한값이니까 진수의 값이 2보다 작은 수에서 얘는 1보다 작은 수예요. 알겠죠? 자, 1보다 작은 수니까 자, 1보다 작은 수니까 1을 집어넣으면 도함수의 뭐가 양수가 돼서 오른쪽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 모양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그때 x가 ln2였을 때 값이 얼마냐? x가 ln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다 ln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그리고 2 곱하기 ln2가 돼서 결국 정리하면 요 식의 값은 2 마이너스 2 곱하기 ln2 마이너스 k의 값인데 y의 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넘어가 버리면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 마이너스 2 ln2보다 작거나 같아서 결국 k의 범위가 이런 그래프에 의해서 펼쳐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든가 이렇게 풀든가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웠던 부등식 3차나 4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때 풀었듯이 그 그래프의 경우나 여기서 따지는 방법은 똑같다는 이야기야. 알았지? 함수의 종류가 좀 달라져 가서 그래프 그리는 것이 좀 더 번거롭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내용을 부등식과의 미분의 마지막 문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속도 가속도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속도 가속도는요, 한 문제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내용이 이런 이야기다. 자, 함수의 fx가 루트 x가 되고 gx가 a ln x였을 때 x가 양수의 범위에서 fx가 gx보다 더 크다. fx가 gx보다 더 크다. a ln x 이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 자, 이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이 부등식을 푼다면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두 이항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미지수만 남겨놓고 이항을 해버리든가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조사해야 하는데 요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기 위해서 후자 미지수를 남겨놓고 이항한다고 해서 요거 lnx를 나눠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lnx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놈으로 나눠버린 게 아니라 요거로 나눠야겠죠. 루트 x는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나눈다면 문제에서 a도 양수하겠습니까? 나누면 a분의 1이 되고 얘가 나누면은 요렇게 되겠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 동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lnx로 이렇게 나눠서 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때 lnx가 그렇게 하려면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또 조사해야 하니까 그건 더 번거롭다는 이야기야. 말뜻 이해돼? 자,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앞에서 만약에 풀었던 문제와 같이 똑같이 그냥 나눠버리자. 넘어가 버리자. 자, 루트 x 마이너스 a 곱하기 lnx 이 수가 양수임을 증명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미분을 만약에 한다면 루트 x의 도함수는 2루트 얼마? x분의 1이 되고 그리고 lnx는 미분하면 x분의 a가 1이 돼서 그래프가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얘가 나와요. 그럼 내가 얘를 통분을 시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2x가 되고 자, 분자의 값은 루트 x가 되고 그리고 2a가 돼서 결국 도함수가 얘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하니까 도함수가 0 되는 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려면 이 루트 x가 2a를 가져야 하니까 x의 값 자체는 얼마다? 4a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러면 x의 값 자체가 4a의 제곱이니까 자, 오른쪽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 찾아 나간다면 5a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2a보다는 더 크죠. 그제 4a 제곱이었을 때 0이니까 그럼 오른쪽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y의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한다면 x 대신에 4a의 제곱을 집어넣은 이 값이 무슨 수만 된다? 양수이면 성립한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4a의 제곱 집어넣는다. 자, 여기에다가 4a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2a 그리고 마이너스 a에 x자리에 4a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자, 이 수가 양수이면 항상 이 부등식은 성립할 것이다. 자, 어차피 a는 양수니까 a로 만약에 나눠버리고 얘가 넘어가면 ln 4a의 제곱은 2보다 작을 것이다. 자,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4a의 제곱은 2의 제곱보다 작고 a의 제곱 자체가 4분의 2의 제곱보다 더 작기 때문에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2에 그 다음에 2분의 2 사이가 돼야 할 것이다. 됐어요? 그런데 a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자, 말뜻 이해됐나?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봐봐. 자, 부등식과의 미분이지만 어느 정도 추가되는 내용은 있지만 결국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를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고 미지수의 값도 이런 방법으로 찾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신현아, 요즘 어때? 오늘 어제 그제 해서 진도는 좀 많이 밀렸어? 안 밀렸어? 기출 오늘 숙제 못했어요. 기출 숙제 못해서 좀 지겨웠을 텐데. 네? 무한 등비 교수?
근데 그거 꼭 해봐야 해. 가온이는 저 오늘 진짜 못했어요. 어? 진짜 못했어요. 기출지. 그 수업 시간 교재는 앞에 바로 전 시간만 다 못했어요. 아니 수업 시간 교재 네. 못했어? 그제여서 영희는 저 교문제 안 했어요. 오늘 하고 오늘 항상 수업 시간 교재를 먼저 밀리면 안 돼. 알았지? 가온이 알았어? 시연아 할 것 많지 방학 때. 네. 그런 거야. 시간 많이 들고. 근데 절대 시간을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온이랑 봐봐. 딱 정해놓지 말고 선을 긋지 마라. 선을 긋면 너희 정말 그 힘들다. 언제까지 이만큼, 언제까지 이만큼 요 하지 마라. 하기야 하는데 그걸 칼같이 지키려고는 하지 마라.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게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야. 공부량을 줄여야 해. 공부량을 줄여야지 그 안에 끝나지. 공부량이 늘 많으면 그 안에 끝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연중 기간 때 좀 푹 쉬고 우리 지원이도 금요일날 저녁하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는 좀 푹 쉬어. 재밌게 놀고. 네. 연휴니까. 아, 네. 설날이고 뭐하고 연휴니까. 그날은 좀 쉬고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금, 토요일 날 늦은 저녁부터는 천천히 앉아서 이걸 익혀야지. 그리고 그래야 일요일 날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가니까. 차라리 금요일 날 저녁에부터 해서 한 7, 8시 정도부터는 뭐 집에 가서 좀 쉬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니? 지겹지. 내가 그래서 우리 봐봐 선생님 그래서 우리 뭐 영상을 보겠지 민서도 그래서 친구하고 놀러 간다는 게 선생님 이해해 주는 게 그거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들 나름대로 시간표에서 쉬는 시간, 즉 하고 싶은 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은 꼭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말처럼 안 되지만 알았지? 자 간다. 마지막이야. 미분의 속도 가속도. 자 미분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봐봐. 수투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변화율 이런 거 있었지. 가로등 밑에서 뭐 지나간다. 면적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수투에서는 다소 복잡했지만 미적분에서의 뭐가 됩니까? 속도 가속도는 응용 자체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적분에서는 중요한 거야. 속도하고 거리가. 그쪽에서는 응용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응용 문제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 자, 속도와 가속도가 됩니다. 자, 속도하고 가속도인데 여기서는 그런 변화율은 안 구해요. 수투에서도 속도하고 가속도 구했고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율, 면적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했었는데 이 미적분에서는 그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와 가속도만.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하고 가속도는 두 가지. 자, 수투에서 배웠던 수직선. 자, 수직선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느냐. 자, 수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위치 또는 좌표 그 다음에 높이.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미분해버리면 수투에서는 얘가 속도를 의미했었고 자, 속도의
값을 뭐 해주면 미분해 줬으면 얘는 가속도가 된다. 자, 그래서 수투에서는 위치의 값을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여기까지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수직선에서만 배운 거 이것도 추가되지만 평면도 추가됩니다. 자, 그럼 평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자, 한번 봐봅니다. 자, x의 값과 y의 값이 뭐로 주어져 있다? 4개 변수로 주어졌습니다. x의 값과 y의 값이 4개 변수로 주어졌는데 이때 x와 y가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t라는 문자로 지금 연결된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때 이 x하고 y를 가지고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이렇게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이 점 P가 x, y였다고 하자. 자, 점 P가 x, y였다면 여기에서 이 점 P의 x의 좌표가 자, ft라고 주어졌고 이때 y의 좌표인 y는 뭐라고 주어졌다? gt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S는 만약에 VT에서 이렇게 한번 봐봐. 단위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야? 기본 단위가 초였다면 1초를 의미하는 거고, 단위가 분이었다면 1분, 시간이었다면 1시간이야. 알았지? 그러면 단위 시간 단위였다는 것은 t의 값 자체를 막 초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시간 자체가 1초가 되면 단위 시간당 속도하고 거리는 뭐가 됩니까? 같은 말이야. 알겠지? 단위 시간당 속도하고 거리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만약에 단위 시간당 수직선에서 자, FT를 미분해 버리면 수직선에서 뭐가 됩니까? 요게 F'T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단위 시간당 결국 뭐가 됩니까? 이동한 거리가 점 P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됩니까? 단위 시간당의 이 거리가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자, Y축 위에서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게 요만큼 이동을 했다면 이 노란색의 길이만큼 속도가 되는 겁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점 P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을 이동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자, 점 P의 Y좌표가 노란색 방향으로 자, 1초 동안에 이만큼 이동한 것이었다면 그때 점 P는 연두색과 노란색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일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뭐가 됩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니까 요 빨간색이 속도가 되는 거야. 이 빨간색이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뭐로 표현된다? 벡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는
자, 이 연두색의 길이가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왜? 이 벡터나 이 벡터나 같은 벡터니까. 그리고 노란색에 있는 이 벡터를 여기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결국 빨간색의 길이가 자, 요 빨간색 벡터가 요 벡터하고 같은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 P는 이 빨간색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1초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결국 P의 속도가 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 P의 속도가 얘가 되니까 자, 한번 가본다. 자, 속도 벡터는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졌으면 x의 값을 미분하고 y의 값도 미분하면 이 벡터가 성분 자체가 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벡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위에서 노란색에서 이야기했던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의 값 자체가 벡터가 되니까 벡터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가속도의 값을 만약에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속도는 다시 한번 속도를 뭐 해버리자? 미분을 해버리자. 그럼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 그림을 이해를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이 단원 자체는 응용 단원이 없어. 기출문제가. 알았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위치, 좌표, 높이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x하고 y가 이건 수직선인데 평면에서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졌다. 그때 각각 미분한 이 성분의 값이 뭘 의미한다? 속도. x 미분하고 y 미분해서 점을 만들어버리면 얘가 속도. 이건 미분하면 가속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 그림 보여주는 게 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응용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미분한 게 속도구나. 알겠지? 그리고 이 속도를 또 한 번 미분한 게 가속도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단어는 그래.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림 자체가 헷갈리면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한번 가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초 후에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자, 위치에 XT가 주어졌다. 자, 이때 위치 XT가 2의 T선 플러스 얼마? T의 제곱이라고 한다. 이때 속도와 가속도의 값을 구해라. 자, 요거 하나씩만 찾으면 돼요. 속도. 자, 속도는 당연히 미분해주면,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니까 2의 T선 플러스 얼마? 2T. 그리고 가속도의 값은 미분하면 2의 T선 플러스 얼마? 2. 이게 속도와 가속도가 된다. T초 후에. 그치? 근데 문제는 2초 단위를 그냥 제가 초라고 할게요. 2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니까 얘가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속도하고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자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더 헷갈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속도, 수직선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110번, 111, 112, 114. 네 문제가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미분만 때리면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어디 쪽 보냐면 그 다음 문제 114번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114번은 평면입니다. 자, 110번에서 113번까지는 수직선 이야기가 되는 거고 114번부터 117번까지는 평면 이야기야.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자, 점피에 x하고 y가 뭐로 주어져 있다? 자, 4개 변수로 주어져 있다. 자, t 곱하기 코사인 2t 그리고 y는 얼마? t 사인 얼마? 2t. 자,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1번 문제는 2분의 파이였을 때 속도와 절대값을 씌운 속력을 구하는 거고 2번은 4분의 파이였을 때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만 한번 보자. 얼마? 자, 속도의 값을 찾기 위해서 뭐 하자? 미분을 하자. 또 미분해 주면 되죠. 자, 미분해 볼게요. 공미분 써야겠네요. 1 마이너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플러스 앞에 거 적어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2t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사인 2t. 요게 속도 벡터가 되겠다. x의 값. 됐나?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게 정리만 해주면 돼.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2t 그리고 마이너스 2t인데 괄호 열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얼마? 2t 사인 2t. 자, 그리고 나서 y의 좌표를 또 한번 미분을 하면 이래다가 얘는 그냥 바로 미분이 되네요. 요거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2t가 되고 그리고 t의 대수가 2니까 2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속도 벡터야. 알았지? 오, 미쳤네요. 여기에 t가 없네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벡터가 여기에 있는 성분이 잘못됐지. 자, 요건 만약에 미분을 하면 얼마? 1에다가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사인 얼마냐면 2t. 자, t의 대수가 2가 되니까 요게 속도 벡터가 됩니다. 반응을 좀 더 해보자. 알잖아, 이 내용. 미분하는 것을. 이해됐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가 2분의 파이에서의 속도 구해달라 했으니까 2분의 파이를 딱 집어넣으면 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돼서 사인 파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야? 1, 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얼마? 3이 돼서 자, 속도는 원점에서 1,3의 방향으로 원점에서 1,3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이게 속도야, 지금. 알겠지? 자, 이게 속도인데 이때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벡터에서의 절대값은 자, 뭐가 됩니까? 벡터의 절대값이 자,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 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벡터의 절대값은 원점의 시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니까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알겠지? 그래서 속력은 2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속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가속도의 값을 찾아내면 요건 미분만 해주면 돼요. 자, 사인 2t 미분하면 코사인 2t인데 2가 한번 빠져나가니까 자, 4 곱하기 얼마? 코사인 2t가 되고 자, 요건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4 곱하기 사인 얼마 2t. 요게 지금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4분의 파이일 때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4 곱하기 0은 0. 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4. 그래서 가속도의 성분은 0,4.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한다.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14, 15, 16, 17 계산이 간단하냐 번거롭냐의 차이점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자, 그러면 자 17번에서 자 속도하고 가속도가 똑같은 문제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풀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118번. 자, 문제만 제가 얼른 여기서는 한 문제만 풀 겁니다. 자, 118번 실근의 개수구에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 그리면 돼.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뭐가 되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만 그리면 돼. 알겠지? 이해됐나? 자, 그리고 나서 120번 아까 부등식에 증명이 있었죠? 그죠? 그런 방법을 해서 자, 120, 121, 122 다 똑같은 방법이야. 선생님이 만약에 유형이 조금 달랐다면 아마 지금 풀어줬을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저는 몇 번 문제를 푸냐면 128번 문제를 제가 풀 겁니다. 자, 128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128번 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미분에서 마지막 단원의 문제가 됩니다. P가 T초 후에 손 넣으면 아니지. 속력이라는 것은 뭐야? 속도의 절대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가. 속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지. 속도는 변이고 속력은 잠깐만, 거기 지금 뭐라고? 속력이 시간이랑 이동거리잖아요. 이게 있는 거지. 속도는 속도는 그거 아니야?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같잖아. 근데 속력은 스칼라만 같잖아. 크기만.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이 벡터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면 그러면 속도가 얘잖아. 속도가 이쪽 방향 이만큼 갔다면 결국 속력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지. 아, 그러면 P가 요걸 따라서 하는 게 P는 그쪽에 따라서 가지. 근데 그 거리는 지금 못 구해. 지금 너희들 못 구해. 그건 저 적분에 가서 구하는 거야. 적분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속도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지금 속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이 크기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네가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t초, 1초 동안에 이동을 했다면, 예? 그럼 요거 자체는 지금 요 성분의 길이가 속도가 됐지. 그 속도가 되면 그 속도의 정의 자체가 속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속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지. 그게 속력이 되지. 여기가 막 물리로 막 별이 찾고 뭐 그래. 선생님도 할까요? 그 거리 구하는 것은 뒤에 적분에서 펴. 자, 한번 가보자. 자, 말뜻을 우리가 말뜻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A의 좌표가 1,0이고 B의 좌표가 B의 좌표가 0,1이야. 자, 이것만 한번 가보자. 가원아, 내가 요 문제가 끝나면 이제 미분이 끝나서 이 영상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야 할 거거든. 그때 선생님이 한 5분간 죽을 시간 줄게. 알았지? 신영이도 그때 잠깐 죽어. 자, 내용은 이겁니다. 원점 5를 중심으로 해서 두 점 AB를 지나는 하나의 4분원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자, 호를 따라서 호를 따라서 자, 초당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여기에서 P는 이 점 A에서 출발해서 초당 1의 속력으로 호를 따라서 B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야, 지금. 그치? 그때 OP와 AB의 교점을 Q라고 하자.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자, 문제에서 P가 A를 출발해서 자, 호를 따라서 1초에 1씩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자, P가 1초에서 여가 있는지 2초에서 여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T초 후에 P의 위치를 먼저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T초 후에 자, 봐봐. T초 후에 P가 여기에 있다면 초당 1의 속력으로 이동했으니까 T초가 지났다면 이 P는 여기서 이동한 거리가 T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거리가 T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OP라는 직선하고 AB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해야 하니까 이때 T만큼 움직였다면 이와 같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 L은 R 세타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반그림의 길이가 1이라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중심각의 크기도 얼마가 된다? T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A와 B하고의 교점 AB하고의 교점이니까 AB하고의 교점을 Q라고 하자. 자, 근데 문제는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Q의 속도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지? Q의 속도가 A, B로 표현됐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 Q의 속도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은 이 Q의 좌표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좌표의 값을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Q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자, 파란색인 직선은 자,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때 OP라는 이 직선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t가 되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t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t가 좀 헷갈리네.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냐면 탄젠트 얼마야? t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q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q의 좌표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결국 자 y끼리 서로 같다고 놓고 x의 값을 찾으면 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요 식의 값에서 교점을 만약에 찾으면 교점의 값을 찾으면 자, 요 연두색인 직선은 요게 지금 뭡니까? 기울기죠. 그치? 기울기니까 교점을 찾기 위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요건 기울기가 돼서 이 연두색 직선이 얘가 됩니다. 됐나? 그러면 자,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자, 플러스 x가 되니까 x로 묶여져 버리죠. 그치? 자, 묶여져 버리면 자, 교점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탄젠트 t 플러스 1에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묶으면 얘가 되니까 우변에 남는 수는 얼마야? 1이 됩니다. 그래서 OP라는 직선과 AB라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자, 교점 Q의 좌표는 x의 값 자체가 x의 값이 탄젠트 t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교점의 y좌표의 값은 탄젠트 얼마? t 플러스 1분의 자,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자의 탄젠트 t가 곱해져서 이것 자체가 얼마가 된다? 교점의 y좌표가 됩니다. 이게 q의 좌표예요. 근데 q의 값이 x하고 y가 4개 변수로 주어진 거야. 그러면 그때 pq의 속도의 값을 구하여라. 미분만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q의 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미분을 때리면 자, 분모의 값은 탄젠트 t 플러스 1의 괄호 밖에 제곱 목미분 썼습니다.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분모 곱해봤자 의미 없고 마이너스 분자 1 적어주고 분모 미분하면 탄젠트의 도함수가 시컨트가 돼서 결국 분자는 얘가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느냐? y는 얼마가 되느냐? 자, 요걸 만약에 또 다시 미분하면 탄젠트 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요걸 한번 미분해 볼까요? 자, 목미분 쓰면 분자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얘고 그리고 분모 적어주고 마이너스 분자 적어주고 분모 미분하면 탄젠트의 도함수가 시컨트의 제곱이어서 얘하고 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분자가 시컨트 t의 제곱이 돼서 이게 q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q의 속도를 구해달라는 것은 q의
좌표만 구해서 미분만 때려버리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Q의 속도인데 그때 이 값 A와 이 값 B를 찾아서 빼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아직 조건을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됐습니까? P의 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P의 좌표가 5분의 4였다는 말은 P의 좌표가 5분의 4였다는 말은 자, P의 좌표가 P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5분의 4였다. 자, 5분의 4였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해주면 요 길이가 얼마야? 1이니까 이건 5분의 4, 이건 당연히 5분의 3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 요각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당연히 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요 길이의 값이 5분의 4야. 5대 4대 3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Q의 속도를 구하려면 탄젠트하고 시컨트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T의 값은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거고, 자, 그때 시컨트 T는 얼마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5분의 4의 역수 4분의 5가 돼서 탄젠트와 시컨트 자리에다가 4분의 3과 4분의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속도 벡터의 성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읽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말씀 이해돼? 그래서 항상 자, 봐라.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해. 자, 속도도 뭐가 됩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듯이 자, 뭐가 되냐면 항상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뭐로 표현해 준다? T로. 알겠지? T초 후에 Q의 속도를 구하라. Q의 좌표를 구해서 미분을 해버리자. 그래서 Q의 좌표를 먼저 찾으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미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아마 적분이 더 계산이 어렵습니다. 헷갈릴 거야. 알았지? 5분간 좀 쉬었다가 우리가 적분을 제가 한번 들어갈 겁니다.